네, 안녕하십니까. 현장 생중계 마감 직전 토토입니다. 저는 점프볼의 손대범이고요. 제 옆에는 뉴시스 박지혁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 마감 직전 토토 시작에 앞서서 저희 프로에 대해서 소개를 드려야겠죠. 예. 마감 직전 토토는 국내 프로농구 실시간 부상 변수와 컨디션 정보들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토토 전문 팟캐스트입니다. 그동안 토토 유저들이 가장 목말라 했던 게 이제 현장 정보 아니겠습니까? 기존 토토 분석은 전문가 분석이나 슈퍼컴퓨터 등에 의존해 실시간 정보 파악에 매우 불안전했는데요. 저희 팟캐스트는 국내 최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현장 취재 기자들을 연결해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고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네, 마감 직전 토토 베타 서비스 중입니다. 자, 무료 베타 서비스 이후에는 11월 22일부터 본격적인 유료 서비스에 들어가는데요. 국내 농구뿐만 아니라 국내 야구와 축구, 메이저리그, NBA, 유럽 축구 등 토토, 프로토 대상 경기를 면밀히 분석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방송은 마감 직전 토토 앱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마감 직전 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스포츠조선 웹사이트 sports.joseon.com이나 스포츠조선 모바일 웹 등에서 접속하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앱이나 유튜브에서 마토토를 검색하시면 다시 듣기도 할 수 있으니까 많이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손대원 편집장 오늘 대상 경기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프로농구 3경기와 여자농구 1경기가 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인천에서 전자랜드와 동부, 오후 4시에서는 잠실에서 SK와 LG, 그리고 안양에서 KGC 인삼공사와 KCC가 맞붙게 되고요. 오후 5시에는 청주에서 여자 프로농구 KB스타스와 KDB생명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일단 남자농구 3경기는 스페셜 플러스 대상 경기이면서 프로토 대상 경기고요. 여자농구는 더블매치 대상 경기입니다. 간단하게 배당률 소개를 해드릴게요. 전자랜드와 동부 경기 배당률은 1.76대 1.68입니다. 핸디는 마이너스 1.5로 잡혀있고 언더오버 기준은 162.5점입니다. 핸디 배당은 1.65대 1.80, 언더오버 배당은 1.70대 1.74입니다. 인삼공사 KCC 경기의 배당은 1.42대 2.18, 차이가 많이 나네요. 핸디는 마이너스 3.5, 언더오버는 168.5입니다. 배당은 각각 1.70대 1.74, 1.77대 1.67입니다. SK와 LG 배당은 1.46대 1.09, 핸디는 마이너스 3.5에 배당은 1.75대 1.69고요. 언더오버 기준점은 166.5점, 배당은 1.71대 1.73입니다. 여자농구 KB스타즈와 KDB 생명의 배당은 1.40대 2.23이고요. 핸디는 마이너스 3.5, 배당은 1.73대 1.71, 언더오버 기준점은 131.5점 되겠습니다. 배당은 1.70대 1.74입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죠. 네, 전자랜드와 동부의 경기가 이제 인천 삼산 월드체육관에서 열리는데 네. 전자랜드와 동부 사실 뭐 두 팀 다 그동안은 KBL을 대표하는 수비팀이었는데 예. 동부가 전자랜드가 수비의 팀이라고요? 실점이 낮았잖아요. 예. 네, 득점이 떨어졌지만 예. 알겠습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가 올 시즌은 약간 파격적인 변신을 했습니다. 예, 현재 그렇죠. 평균 득점이 94.3득점, 예. 전체 1위입니다. 예. 그것도 실점도 80점. 그러니까 기존의 색깔을 유지한 채 화력이 많이 강해졌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 예. 어시스트가 21.7개로 2위, 또 예. 3점 성공률도 전체 1위. 예. 또 반대로 외곽슛 허용률, 예. 그러니까 상대의 3점 성공률을 28.5%를 묶으면서 예. 막강한 수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비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공격력이 굉장히 막강해졌는데 네. 일단 시즌 전부터 이 벤슨과 맥키네스 외국인 선수의 조합은 뭐 굉장히 좋고 컨디션도 네. 좋은 상태라고 했지만 동부가 걱정했던 게 외곽슛이었거든요. 음. 근데 시즌 개막과 함께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경기당 지금 8.3개죠. 네, 전체 그렇죠. 3위고 성공률이 압도적으로 1위라 현재 이 동부가 평균 득점이 상승된 요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내 싶네요. 외곽의 조화를 잘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예. 일단 김연호 선수를 비롯해서 예. 김주성 선수까지 모두가 외곽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동부의 가장 무서운 그렇죠. 점이 아닌가 싶고 허웅, 두경민, 네. 윤호영 선수는 당연하죠. 김영만 감독 같은 경우가 이 외국 선수 없이도 이 예. 외곽 찬스를 파생시키는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해왔어요. 예.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음. 더 자신감을 얻게 된 것 같고 예. 한마디로 상승세다. 예. 엄청난. 그렇죠. 지금 네. 3연승으로 공동 선수죠. 고양 오리온이랑. 네. 오리온 그 추익승 감독은 많은 분들의 예상과 달리 동부를 좀 높이 시즌 전부터 생각을 했고 최근에도 네. 그럼 경쟁 상대를 꼽아달라 했을 때 동부를 가장 먼저 꼽더라고요. 그 이유는 높이를 활용하는 농구가 훨씬 더 세련되지고 안정적이어졌다라는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반대로 전자랜드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인삼공사 경기를 아깝게 졌죠. 예. 다 따라가다가 이정현 선수의 마지막 한 방을 맞으면서 무너졌던데 예. 상당히 저력이 있어졌다고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일단 뭐 네.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국가대표 가드 박찬희의 그렇죠. 합류가 아닐까 네. 싶은데 박찬희 선수가 오면서
전자랜드라는 팀이 사실 뭐 약팀은 아니지만 그 구심점을 찾는 게 좀 애매했잖아요. 근데 박찬희 선수가 외곽에 있으면서 굉장히 좀 중심을 잡아주면서 또 빠른 농구를 좀 이제 플러스한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이네요. 그동안에 박성진의 농구를 보다가 예. 박찬희 농구를 보니까 사람들이 안구가 정화된다 그런 평가 나오고 있는데 예. 경기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예. 또 평균 득점은 좀 떨어질지 몰라도 실점 75점으로 예. 상당히 좀 안정적인 수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끈끈한 농구는 이 팀 역시 유지를 하면서 네. 뭐 박찬희 선수의 갓을 한 건데 단 초반 드러난 모습을 보면 켈리 선수가 아직은 좀 KBL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장면과 커스버트 빅터나 이제 켈리가 높이가 있는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떨어지는 그래서, 편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기는 동부의 높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굉장히 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저는 동부의 우세를 점치고 있습니다. 네, 외국 선수가 한 명 나올 때는 사실 뭐 다이다이 비슷하게 갈 수가 있겠지만 이 두 명이 뜰 때 2, 3쿼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높이가 떨어지기 때문에. 네. 다이다이가 그냥 표준어예요? 네. 막상 막하 뭐 들으시는 분들 예, 편하시라고. 예.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좀 분위기가 어떤지 좀 궁금한데 예. 상당히 좀 착실한 기자님이십니다. 정말 부지런하시고 예. KBL 안드레 에밋을 연상케 하는 근면 성실함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더바스켓의 김혜밋, 김영현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현입니다. 네, 김영현 기자님. 네. 네네. 지금 인천이시죠? 네, 삼산입니다. 네. 네네. 지금 현재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뭐 지금 전자랜드 선수들은 12시부터 나와서 그 김지환 선수랑 강상재 선수랑 정효근 선수랑 그 이대현 선수까지 이렇게 4명이 슛으로 지금 몸을 풀고 있었고요. 그 12시 한 반 정도부터 동부 선수들이 나와서 이제 뭐 여유로운 모습으로 좀 뭐 서로 1대1도 하면서 좀 즐기는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뭐 양 팀의 오늘 뭐 부상 변수라든지 뭐 못 나오는 선수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는지요? 네,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상규 선수가 안양 KGC 경기에서 뛰다가 좀 왼쪽 종아리 근육이 살짝 늘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도 못 뛸 것 같고요. 그 뭐 전자랜드에서 이제 그 정효근 선수는 아무래도 머리가 좀 아픈 게 아니냐, 농구 이해도 면에서 좀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나오기도 했고요. 네. 뭐 지금 오늘 경기가 뭐 워낙 동부가 농구 높이가 좋은 팀이다 보니까 그 켈리 선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데요. 켈리 같은 경우에는 좀 뭐 유동 감독님께서 동부가 좀 스크린 플레이가 많은 팀이니까 한 발 더 뛰면서 수비하는데 좀 집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켈리도 그래 뭐 알았다 잘 해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네. 동부 같은 경우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보시기에 네네. 지금 3연승 중이고 워낙 공격이 좋잖아요. 혹시 네. 뭐 자만한다는 느낌 같은 건 들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까? 아니면 그냥 원래대로 훈훈한 분위기였나요? 동부 같은 경우에는 자만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고요. 뭐 다만 이제 뭐 여느 팀과 다르게 개막 3연승에 동요하지 않는 이유가 뭐 이때까지 연승을 많이 해본 팀이고 우승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특별히 뭐 개막 3연승을 했다고 해서 선수들이 좀 동요하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긴장을 늦추지 말자 이런 정도라고 합니다. 네. 사실 전자랜드가 지난 인상공사전에서 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좀 손해본 면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뭐 혹시 이런 네. 것 때문에 좀 분위기가 처졌다거나 뭐 이렇게 좀 더 억하심리를 갖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나요 지금? 네, 뭐 그런 문제는 크게 선수단한테 뭐 영향을 주지 않았고요. 오히려 뭐 오늘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홈 개막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동 감독님께서 그렇게 크게 좀 승리에 연연하기보다도 뭐 어떻게 만들어가고 그 과정에 집중하자. 아무래도 뭐 인상 경기에서 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실책도 나오고 뭐 준비한 게 제대로 안 나오고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크게 연연하지 말고 이때까지 우리가 해온 것에 집중하고 최대한 자신감 있게 플레이를 하자 뭐 이런 부분을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여보세요? 네네. 예. 그 현장에 좋은 정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착실한 준비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그렇군요. 네, 더바스켓의 김영현 기자 연결해봤는데요. 역시 에밋답게 네. 아주 착실하게 준비해왔네요. 네. 김영현 기자 뭐 사타구니 부상인가요? 아니요. 예. 그렇진 않은데. 예. 어쨌든 그렇죠. 오늘 네. 좀 뭐 보면은 김상규 선수가 어쨌든 왼쪽 종아리로 좀 출전이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요.
그 오늘 전자랜드가 안 그래도 높이에 좀 열세인데 김상규 선수까지 좀 결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좀 전자랜드에겐 좀 더 마이너스가 될 것으로 보이네요. 두 번째 경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두 번째 경기가 안양 KGC 인삼공사와 전주 KCC인데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KC 인삼공사와 KCC 경기는 사실 KCC 같은 경우는 예, 이정현 선수 죄송합니다. 예, 슈터 이정현 선수가 개막 3경기 연속으로 20점을 퍼부었고 일단 인삼공사는 골밑에 오세근하고 데이비 사이먼 건지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지난 홈 경기를 또 저 박빙 선수 끝에 이겼고요. 홈 경기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체가 없는 거에 빵 터져가지고 정보를 제대로 못 듣고 있네요. 네. 일단은 인삼공사 같은 경우 이재범 기자가 사전에 이제 취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하고 있는데요. 네, KCC. 사실 이재범 기자가 지난 분석 때 이 안드레 에밋의 결장 소식을 전하면서 아주 귀중한 정보를 전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도 이재범 기자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바로 KCC의 에밋 선수가 그렇죠. 출전한다는 것입니다. 예. 뭐 지난 동부와의 경기에서도 몸이 괜찮다고 출전했었는데 경기 후에 오늘 11시 현재까지도 예. 뭐 에밋 상태 몸 상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예. 출전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 다만 이제 문제가 있다면은 이 첫 경기에서도 그렇고 동부전도 그렇고 3점 시도가 좀 지나치게 많았어요. 맞아요. 예. 사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1개 정도 던지면 많이 던졌는데 예. 최근에는 9개 시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그 부상 때문이죠. 네. 인삼공사 얘기를 간단하게 하면은 일단 아까 말씀을 드리다 좀 끊겼는데 그 슈터 이정현 선수가 개막 3경기 연속으로 20점 이상을 지금 퍼붓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이제 본인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인데 뭐 일단 KC 입장에서는 이정현 선수를 봉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골밑에서 오세근, 데이비드 사이먼이 굉장히 이제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물론 이제 사이먼 선수가 후반에 가면 체력적인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현재 내외각의 조화를 따지면 아마 인삼공사가 10개 구단 중에 뭐 그냥 그래도 좀 안정된 팀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동시에 2, 3쿼터에 동시에 출전하죠. 키퍼 사익 선수. 이 네. 선수의 KC 입장에서는 또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예. 일단은 KGC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문제점이 생긴 게 지금 주전 포인트가 된 김기훈 선수가 그렇죠. 허리 부상 때문에 출전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종근 네. 선수가 아무래도 중용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김종훈 선수가 사실 그런데 뭐 백업으로 오랫동안 뛰어왔던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으로 나왔을 경우에 이 예. 전태풍 선수의 파상 공세를 어떻게 견뎌내느냐가 또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또 하나 문제점 오세근 선수가 이제 좀 이슈가 떠오르고 있는데 예. 김승희 감독 같은 경우는 이 오세근 선수의 파울 관리에 상당히 불만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최근 계속 오바치 퇴장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도 좀 불만이 많지만 음. 반대로 오세근 선수가 관리를 못하는 거기 때문에 예. 오세근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했습니다. 음. 일단 에밋 선수가 오늘 나오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트랩 수비라든지 예. 오세근을 활용한 또 강압 수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그렇죠. 많이 펼칠 것 같은데 예. 여기서 나오는 파울 트러블 문제가 아마 음. KGC 인삼공사의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여기 좀 덧붙이면은 이번 시즌 그 토토 하시는 분들이 뭐 눈여겨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공식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그 홈 어드밴티지, 그러니까 심판 판정에 있어서 아무래도 홈 팀에 약간은 유리한 방향이 있지 않나 이런 네. 것도 사실 그 토토를 하시는데 좀 참고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안양 홈 경기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인삼공사가 어느 정도는 플러스 알파가 있지 않을까 네. 하는 걸 또 예상해 보네요. 그 에밋도 없고 에밋이 나오더라도 정상 컨디션이 아니고 그렇죠, 또 하승진이 결정한다는 소식 그렇죠. 또 여기다가 하승진을 백업으로 좀 쓰려고 지명했던 신인 한준영 선수 역시 예. 아직까지는 출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온스의 부담도 커질 것 같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홈에서 강한 인삼공사가 약간 우세가 예상되지 않나 생각되는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세 번째 경기 SK와 네. LG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잠실 학생체육관에서 열리는 경기인데 예, SK가 사실 아직까지 승리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알던 SK의 그런 화려함은 유지가 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SK가 포워드 농구를 하면서 그렇죠. 리바운드의 강세를 보이고 또 어떻게든 수비로 좀 물고 늘어진 면이 있었는데 예, 반대로 올 시즌 같은 경우는 평균 실점이 94점으로 예. 최하위입니다. 예. 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울 것 같고 반대로 LG는
김종규 선수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 제임스 메이스 선수가 합류하면서 새롭게 합류했죠. 상당히 무게감을 잘 전해주고 있고요. 예. 또 최근에 단장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네, 한상욱 국장이었다가 사무국장이었던 단장으로 올라왔는데 예. 아무래도 LG랑 오랫동안 해오던 분이 단장으로 올라가면서 예. 약간은 좀 선수단 관리가 좀 편해지지 않았나. 또 김진 감독과의 호흡이라든지 네. 뭐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 경기를 거듭할수록 네, LG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SK가 지금 아직 첫 승이 없고 2패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큰 의미를 두고 싶지 않은 건 일단 SK가 만난 팀이 인삼공사와 오리온 네. 가장 현재 좀 막강한 전력을 보유했다는 팀들이기 때문에 그 팀들과 어쨌든 좀 대등한 경기를 펼쳤어요. SK는. 네. 반면에 LG가 현재 2승 1패긴 하지만 그 제임스 메이스 선수가 오고 나서 첫 승을 거뒀던 경기가 모비스 경기인데 네. 지금 모비스 경기는 반대로 10개 구단 중 가장 지금 뭐 전력 이탈, 전력 누수가 심한 팀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LG의 또 그 모비스전 승리는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싶어서 오늘 같은 경기는 전 SK의 우세를 점치고요. 네. 그래서 정말 이 어떻게 보면 진짜 실력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판이 아닐까 싶어요. 두 팀 모두. 그렇습니다. 예. 또 한 가지 가장 큰 변수가 있다면 백투백이라는 점인데 예. SK도 어제 경기를 치렀고 예. LG는 또 심지어 창원에서 경기를 치르고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피로도가 좀 상당할 것 같다는 점이 있고요. 일단 그- 뭐 SK가 특히 문제가 있는 게 예. 백투백인데 접전 끝에 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여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현장에서 이제 강현지 기자, 점프볼의 강현지 기자 연결돼 있는데 예. 이런 부분을 좀 종합해서 좀 여쭤보고 싶네요. 강현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점프볼 강현지입니다. 예. 네, 학생체육관에 나가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양팀 현재 좀 분위기 좀 어떻게 보셨나요? 어제 LG 선수들은 창원에서 경기를 마치고 밤에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동을 했는데 예. 메이스 선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어요. 김종규 벤치에서 지켜본 김종규 선수도 뭐 베이스 선수의 합류로 좀 더 든든해지지 않았나라고 봤고요. SK도 11시까지 선수단 연습을 가졌는데 뭐 변기훈 선수, 최준용, 김선영 이렇게 연습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위기도 다소 좀 차분해 보였고요. 문경원 감독은 체력이 문제냐, 연패를 끊어야지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혹시 오늘 양 팀에서 뭐 부상자, 뭐 우리가 좀 꼭 알아둬야 될 부상자가 있었나요? 다 아시다시피 김종규 선수가 부상으로 결장을 하고요. 예. LG는 나머지 선수들은 부상은 없는데 SK는 김민수 선수와 변기훈 선수가 발목에 약간 미세한 통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민수 선수는 뭐 아시다시피 비시즌에 수술을 하고 복귀를 이렇게 체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었는데요. 감독님이 보시기에 이제 드리블에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강했는데 골 밑으로 치고 올라가는 성향이 있었던 반면 좀 드리블을 치고 흘리는 모습이나 뭐 그런 부분에서 조금 10% 정도는 뭐 모자라지 않나. 그리고 변기훈 선수 같은 경우는 참고 한 것 같아요. 미세한 통증이 있지만. 예. 네. 그 두 선수의 통증이 어떻게 걱정이 된다고 중요하겠네요. 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경기에서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신인 선수들이잖아요. SK의 최준용 선수와 네. LG의 박인태 선수도 이제 뭐 출전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는 두 선수가 매치업을 하는 상황도 나오지 않을까요? 저도 그럴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예. 그 문경원 감독은 최준용 선수가 기본만 하면 약속된 수비나 뭐 굳은 일, 리바운드 쪽에서 임무 수행만 다 한다면 40분 출전도 문제 없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렇군요. 데리고 와보니 약간 좀 뻣뻣한 면이 있다고 해요. 그런 면만 좀 더 보완을 하면 예. 좀 더 출전 시간을 가져가지 않을까 하고요. 예. 박인태 선수 같은 경우는 김종규 선수의 말에 의하면 예. 좀 적극적이래요. 김종규 선수가 봐도. 예. 그래서 두 선수의 매치도 아마 기대를 모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준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현장에서 좋은 소식도 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점프볼의 강현지 기자. 네. 네. 변기훈 선수와 김민수 선수가 몸이 통증이 뭐, 있다. 네, 네.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변기훈 선수가 최근에 좀 이렇게 고전하는 것도 뭐 그런 데서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더 몸을 많이 좀 안 사리는 플레이를 많이 했었는데 예. 부상이 거듭되다 보니까 좀 역할이 좀 제한된 면이 있고 또한 이 화이트 선수가 너무 공간을 잡아먹다 보니까 예. 이 서서 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약간 이제 그런 면에서 위력이 좀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반대로 최준용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 선수분의 신인 리바운드 1위입니다. 예. 신인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이 평균 9.5개를 잡아내고 있는데 예. 이런 활약세라면은 이번 그 경기에서도 예. 공격에 좀 자유로운 역할을 맡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네요. SK 어제 경기를 보니까 네. 예전에 그 에런 헤인즈에게 의존하는 좀 양상이었고 네. 이제는 화이트에게 의존하는 그렇죠. 화이트가 네. 공을 잡으면 다른 선수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네. 전형적인 SK 약점이 경기력과는 얼마나 그 토토와는 얼마나 그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김선영 선수의 재능을 좀 많이 낭비하고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분위기, 예. 이런 분위기가 좀 거슬리다 보면 접전 상황에서 예. 오히려 역효과가 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저는 핸디를 걸 경우에는 LG가 그래도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유리하다. 네, 오히려 김종규 선수가 빠졌어도 예. 어쨌든 LG에게 필요했던 거는 김진 감독 스타일도 외국 선수에게 좀 집중하는 스타일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박인태처럼 오히려 수비와 예. 리바운드에 집중해 주는 게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네, 메이스 선수가 지금 와가지고 예. 짱이다 뭐 그렇게 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오히려 무게 중심이 더 잘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저는 오늘 화이트와 마이크 리페브라 음. 어쨌든 뭐 비슷한 포지션에서 뭐 매치업을 하든 서로 또 이 아마 경쟁을 할 텐데 여기를 이 두 선수의 좀 대결을 포인트로 잡고 싶고요. 네. 저는 SK의 우세를 SK 점치겠습니다. 네. LG 같은 경우는 사실 근데 좀 걱정했던 게 체력 문제였는데 예. 돈이 많은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왔다니까. 아, 네.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좀 예. 분위기상 LG가 또 우세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손대범 편집장은 비행기를 탄 LG가 우세할 네. 것이다라는 판단을 해주셨네요. 자, 일단 그럼 다음 경기가 이제 여자농구인데요. 마지막 여자농구죠. 네, 여자농구는 청주에서 열립니다. 오늘 예. 홈 개막전을 맡고 있는 KB스타스 그리고 KDB 생명 간의 맞대결이 펼쳐지는데요. 예. 현장에 우리 여자농구 기자 중에선 최고의 그 정보력을 자랑하는 분입니다. 네, 더바스켓 박진호 편집장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됐나요? 네, 연결 아직까지 준비 중인데요. 예. 오늘 KB스타스 박지수 선수를 드래프트 1순위를 뽑으면서 예. 아주 상승세를 탈 것 같았지만 이 박지 선수가 U18 대표팀, 청소년 대표팀. 네, 청소년 대표팀에 뽑히면서 11월까지는 이 박지 선수의 활용을 할 수가 없게 볼수 됐습니다. 없죠, 예. 네, 또 설상가상으로 강하정 선수까지 다친 상황인데 울산 모비스와 좀 분위기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울산 모비스와 KB스타즈가 비슷하다. 네, 1순위 뽑고 나서 에이스 부상. 네. 네. 그렇죠. 어쨌든 현장 분위기가 더 궁금한데요. 예. 정확하게 정보를 준비해 오신 박진호 편집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바스켓 박진호입니다. 네, 일찍 5시 경기인데 일찍 청주 가셨네요. 네, 그래도 네. 보내니까 와야죠. 네, 그럼 현장에서 지금 가장 그 이슈가 되는 부분이 역시 부상이 아닐까 싶은데 양 팀 선수 간의 네네. 부상 상태 좀 전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우선 KDB 생명부터 말씀드릴게요. KDB 생명은 일단 베테랑 가드인 김진영 선수가 10월 초 허리 디스크로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번 시즌 사실상 출전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경원 선수의 가장 확실한 백업이자 때에 따라서는 이경원 선수하고 투가드로 경기를 조율할 수 있던 김진영 선수가 빠지게 돼서 좀 KDB 생명도 전력의 누수가 약간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KB 스타즈는 강하정 선수 그리고 센터 백업 요원인 박지은 선수가 지금 부상입니다. 그 박지현 선수가 부상당하긴 했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그 김수현 선수의 복귀잖아요. 네네. 뭐 연습 경기도 많이 보셨을 텐데 김수현 선수의 컨디션 또 얼마나 뛸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일단은 김수현 선수가 연습 경기에서 보여준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이었고 김수현 선수가 뛸 때와 뛰지 않을 때 팀 플레이에 좀 차이가 난다는 게 안덕수 감독의 평가였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1군 경기의 복귀전이라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2년 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일단 안덕수 감독은 오늘 정민환 선수와 김수현 선수 둘이서 15점에 20리바운드만 합작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두 선수는 좀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긴 했습니다. 네. 지금 뭐 얘기를 들어보면 양 팀 다 국내 선수 쪽에는 약간의 누수가 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선수 쪽에 쏠릴 수 있는데 네. 외국인 선수들의 좀 상황은 어떤가요? 예, 우선 KDB 생명은 외국인 선수 드래프트 때부터 좀 워낙 선수를 잘 뽑았다는 얘기가 많았고요. 이미 2014-15 시즌이었죠. 정규리그 베스트 5에 뽑혔던 카리마 크리스마스 선수가 1라운드에 선발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팀에 합류해서 선수들을 독려하면서 팀 분위기를 좋게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병주 감독은 이경원 선수가 주장이 되면서 선수들이 좀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좀 강해진 게 있었는데 크리스마스 선수가 또 거기에 좀 더 시너지 효과를 주고 있다라면서 기대를 나타내고 있고요. 이미 2시즌 전에 너무 왼쪽만 고집하는 게 아니냐라는 약점이 나오긴 했지만 알고 있다고 막을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평가가 더 많은 선수여서 크리스마스에 대한 기대도 높고 또 2라운드에 선발한 티아나 호킨스 선수도 전형적인 4번 선수인데다가 포스트에서 1대1 능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또 리바운드 능력도 있어가지고 충분히
자신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다만 KB 같은 경우에는 1라운드 선발한 키아 스톡스가 오지 못하면서 바샤라 그레이브스 선수를 대체했는데요. 아직까지 그레이브스 선수는 좀 경기에서 영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고요. 단 피어슨 같은 경우에 지난 시즌 KDB에서 뛰었는데 좀 KB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면이 많습니다. 피어슨은 지난 시즌에 자기가 보여준 모습은 제대로 된 플레이가 아니었다면서 특히 첫 경기가 KDB만큼 스스로도 좀 더 불타오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게 KB 쪽의 설명입니다. 네, 안덕수 감독이 이제 KB 스타스 감독이 됐는데요. 사실 지난 네네. 시즌 KB 스타스 그 서동철 감독이 이끌 때는 좀 득점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었어요. 3점도 많이 던지고. 네네. 안덕수 감독 스타일의 그 KB 스타스 어떤 팀이 됐나요? 경기 일단 페이스라든지. 베일에 쌓여져 있는 상황이긴 한데요. 안덕수 감독은 지난 시즌 KB가 보여줬던 호쾌한 3점 슛을 올 시즌에도 계속 볼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농구가 기브앤고 주고 가는 농구를 추구한다고 하고 일본에서 코치 생활을 10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좀 가드가 강한 농구를 펼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KB 가드들한테 주문하는 게 많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좀 빠른 페이스의 공격을 기대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자, 그렇다면 베스트 네. 라인업 어떻게 예상하셨나요? 일단 KB는 지금 강하정 선수의 출전 여부 때문에 예. 아직까지 확실하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예. 지금 오늘 오전까지도 강하정 선수를 출전시킬지 여부를 놓고 KB 안덕수 감독은 많은 고민을 했고요. 예. 현재로서는 강하정 선수의 출전 가능성을 20%에서 30%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홍아란 선수와 김가은 선수 그리고 외국인 선수는 플래넷 피어슨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건 확실시 되지만 강하정 선수 여부에 따라서 그 한 자리를 심성영, 김보미, 김진영 이 세 선수 중에서 한 명이 대체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미람과 김수현은 누가 선발이다라는 부분에 특별한 의미 없이 로테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반면 KDB 생명은 좀 KB에 비해서 베스트 라인업이 좀 나와 있는 상황이죠. 이경은, 한채진, 조은주, 김소담의 카리마 크리스마스가 베스트 라인업으로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강하정 선수 그렇다면 언제쯤 복귀가 가능할 것이 보십니까? 100%가 되는 시기가? 일단 오늘 경기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100% 상태는 힘들 것 같고 예. 안덕수 감독은 11월 5일 하나은행전 이후를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쯤이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7일 삼성전이나 10일 신한은행전 이 경기쯤이면은 좀 상태가 끌어올려져서 경기에 복귀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놨습니다. 네. 예, 박준호 회장 먼 곳에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하프타임 즐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인사도 안 하고 끝내요. 예, 어쨌든 그 박진호 기자 얘기를 들어보면 종합을 해보면 일단 양 팀 다 어쨌든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좀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베스트 라인업이 꾸려진 걸 봤을 때는 오히려 KDB가 네.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렇죠. 예. 또 지난 시즌에 KDB가 그 작년에 그 KB 하나은행 그 예. 사기꾼한테 지면서 예. 마지막에 잘 가져가다 마지막에 져가지고 이 개막전부터 분위기가 다운됐었거든요. 아마 그런 걸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는 좀 더 파상공성이 펼치지 않을까 싶어요. KB 하나은행이 사기꾼인가요? 사기꾼 하나 뛰지 않았나요? 첼시리 선수 그러면서 좀 무너졌는데 예. 그래서 올해는 좀 KB 스타스를 상대로 초반부터 파상공성이 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배당 자체는 사실 1.40 대 2.33 그 KB가 좀 더 낮게 나왔는데 네. 역배가 나올 수 있는 경기 중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좀 클 것 같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이게 KDB 생명이 그또 약체란 이미지가 워낙 오랫동안 좀 돼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개막전이 굉장히 중요할 거거든요. KDB 네. 첫 경기. 네. 첫 경기 결과에 따라서 선수단이 오히려 확 이 상승세를 탈 수도 있지 않을까? 또 이 KB 청주 홈 경기 청주 체육관이 예. 되게 열기가 뜨겁습니다. 예. 근데 오히려 이것이 이 변화나 선수가 없는 KB 스타스에게 좀 부담으로 더 작용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약간은 예. KB 스타스가 좀 힘든 경기를 펼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이제 이경훈 선수도 터질 때가 됐잖아요. 네, 예. 터져야죠. 예. 만년 어린 선수는 아니니까. 네.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어떻게 전반적으로 4경기를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네. 우리 손대범 편집장께서 4경기의 포인트를 한번 속속 좀 뽑아주시죠. 네, 전자랜드와 동부 같은 경우는 과연 전자랜드의 외국 선수들이 2, 3쿼터에 동부의 높이를 당해낼 수 있을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 아직 특별한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예. 양 팀의 베스트 전력이 또 어떤 효과를 낼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두 번째 경기였던 KGC 인삼공사와 KCC 경기 예. 에미 선수가 출전을 하지만 이 하승진이 결정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세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경기력이 나오지 않을까 예. 예상을 해봅니다. 예.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오세근의 파울 트러블이 약간은 걱정이 되는데 에미 선수의 부상이
예전처럼 오세근 선수를 좀 많이 괴롭히지 못할 것이다 예. 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예. 세 번째 경기 SK와 LG. SK와 LG 같은 경우 백투백 상황인데 예. 저희가 의견이 약간 엇갈리긴 했죠. 예. 네, SK는 하지만 변기훈과 김민 선수가 약간 몸이 안 좋고 LG 같은 경우는 김종규가 빠지지만 이 박인태가 제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예. 약간 좀 대등한 경기, 예. 아주 치열한 경기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마지막 여자농구 예. KB스타스와 KDB생명은 일단 외국 선수의 분위기가 더 좋고 예. 또 좀 더 건강한 KDB생명이 예. 개막전 아주 중요한 경기를 잡지 않을까, 역배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네. 밑밥 빠지 말고요. 예,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보기로 한 4경기는 저희가 다 알아본 것 같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희 마감 직전 토토는 11월 2일 수요일 저녁이 아니죠. 저녁 맞나요? 예, 박상혁 기자와 서정현 기자가 이날 오후 5시 반에 아마 찾아뵐 것 같은데 국내 프로농구 분석으로 다시 돌아올 예정이고요. 저희가 손대범교제랑 저랑 호흡을 처음 맞췄는데 굉장히 훌륭하네요. 네, 중간에 한번 좀 실수가 있었는데 예, 널리 양해 좀 부탁드리겠고요.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웃음이 좀 많은 사람들이라서. 예. 네. 지금까지 저 박지혁이었고요. 네, 전 점프볼의 손대범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